아줌마, 청소는 좀 사람 안 보일 때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복도를 찢었다. 점심 직전 사무실 복도엔 커피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룻바닥에 엎드려 손걸레질을 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낡은 앞치마, 마른 손, 허리엔 빗자루 자루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희, 회사에선 그냥 청소 아줌마로 불렸다. 직원들은 그녀 옆을 지나며 비웃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떨어진다니까요. 늙어서 일도 느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손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에 커피 자국을 닦았다. 하지만 닦을수록 마음속엔 얼룩이 번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팀장이 나타났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냉소했다. 아줌마, 복도는 사람들 출퇴근길이에요. 좀 비켜주세요. 여기 회사입니다. 시장통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묘하게 깊었다. 예, 팀장님. 시장통 아니죠. 그래서 마음까지 더럽히면 안 되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직원 하나가 킥킥 웃었다. 아줌마, 요즘 사람 말투 좀 조심하세요. 회장님 들으면 큰일 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곧 만나게 되겠죠. 그녀는 다시 걸레를 물에 적셨다. 물빛이 미묘하게 탁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회사 냄새가 좀 나네. 그 순간 인사팀장이 복도 끝에서 서류를 던졌다. 아줌마, 퇴사 서류예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다. 사유 불필요 인력 정리. 그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네, 내일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회사 대표실 안에서는 새 회장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해야겠네. 그날 저녁 회사 청소가 끝나고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박영희는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난간에 걸터앉아 주머니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다. 그 시절엔 웃음이 많았다. 여보, 이 건물은 당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회장으로 앉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회사는 아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숨겼다. 어머니, 회사엔 나오지 마세요. 직원들 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뒤에서 지켜볼게. 그렇게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청소부로 들어왔다. 아들은 몰랐다. 그녀가 매일 새벽 그가 일하던 사무실을 닦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치우며 속삭였다. 여전히 커피를 설탕 2스푼 넣는구나. 내 아버지 닮았네. 책상 구석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었다. 김도연 대표이사. 그녀는 그걸 손끝으로 한번 쓸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널 볼 때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겠구나.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 끝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청소복 차림의 노년 여성. 하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강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운 이 회사, 이젠 내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겠네.
그녀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다. 손끝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바닥에 물자국이 천천히 닦여나가듯 그녀의 눈빛 속에서도 슬픔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복도 끝 회장실 문이 보였다. 그녀는 그 앞에 멈춰섰다. 문에는 아직 남편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창립자고 김재훈 회장.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대신 진짜 청소 좀 해보려 해요. 그리고 돌아서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회사엔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날 새벽 사무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박영희는 복도 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이번에도 장부 빼돌린 거야? 조용히 해, 회계 파일은 내가 다 지웠어. 그녀는 걸레를 든 손을 멈췄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은 회계팀 사무실이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본 건 팀장이 회사 돈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게 도연이 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바닥에 걸레통이 흔들리며 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에 팀장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거기? 그녀는 황급히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청소 아줌마잖아. 놀래라. 남직원 하나가 문을 열고 그녀를 흘겨봤다. 이 밤중에 뭘 그렇게 훔쳐봐요? 혹시 들은 거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든 걸레를 꼭 쥔 채 말했다. 난 귀는 있지만 말은 많지 않아요. 그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다행이네요. 회사 일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이 멈춘 곳은 유리창 앞이었다. 밖엔 어스름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이 회사도 썩어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회계팀 불법 인출. 3월 7일. CCTV 2번 복도.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세운 회사인데 이 꼴이 뭐람.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이 새로 오신다던데 누굴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곧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난 이 복도에서 그날을 준비할 거야. 그녀는 걸레를 다시 짜서 천천히 바닥을 닦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카메라는 복도 위 CCTV로 시선을 옮긴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를 비춘다. 그녀의 입술이 미묘하게 움직인다. 이번엔 내가 청소할 차례야.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복도로 들어왔다. 박영희는 평소처럼 걸레를 짜며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밤새 회사 구석구석을 돌며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계팀의 봉투, 몰래 찍은 CCTV,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사람은 바닥을 닦을 땐 고개를 숙이지만 양심은 절대 숙이면 안 되지.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회장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사팀장이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몇몇 직원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 몰라요? 아침마다 여기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기 싫다고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영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비틀었다. 손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긴 회장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리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회장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이제 나이 들더니 헛소리까지 하시네. 인사팀장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이거 경고장입니다. 어제 CCTV 확인했어요. 밤에 회계팀 근처를 돌아다니셨죠? 그녀는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네, 돌았어요. 청소 중이었으니까요. 그 시간에요? 먼지도 시간 가려서 쌓이진 않잖아요. 순간 인사팀장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 사람 참 고집세네. 당장 그만둬요. 이런 태도면 우리 회사에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모르죠. 이 회사가 누군가의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협박이야?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신? 정신이 있었으면 당신들 같은 사람 밑에서 이렇게 닦고 있진 않았겠죠. 그녀는 걸레를 3개 짜서 양동이에 던졌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끝을 걸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이제 다시 못 오게 해요. 출입 금지 처리하세요. 그녀는 그 말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 멈춰섰다. 손끝이 문손잡이를 살짝 스쳤다. 문 위에는 오래된 명패 하나. 창립자고 김재훈 회장.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다. 눈가가 흔들렸다. 여보, 사람들이 이제 당신 이름을 욕처럼 말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대신 정리할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회계팀 비리, 증거 확보 완료라고 적었다. 그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회사 공기가 썩었어요.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해야겠네요. 그녀가 걸음을 돌리자 복도 끝 유리문에 그녀의 실루엣이 비쳤다. 작고 왜소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회장 그 자체였다. 비가 내리던 오후 박영희는 1층 휴게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회색빛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창문을 닦으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이 회사 안의 더러운 공기, 이젠 냄새가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겠지. 그녀는 천천히 복도로 나섰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사무실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였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어제 봤던 회계팀 사무실 문 앞에 멈췄다. 문틈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거 이번 달 장부에선 지워야 돼. 감사 들어오면 큰일 나. 걱정 마, 예전처럼 처리했어. 그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는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CCTV 모니터가 설치된 작은 장비실 문을 열었다. 낡은 냄새와 먼지, 그리고 깜빡이는 화면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 대의 녹화기를 조심스레 열었다. 화면 속에 사람들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래, 이게 그거구나. 그녀는 낡은 USB를 꺼내 녹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초침 소리와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이 세운 회사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지다니. 복사가 끝나자 그녀는 USB를 손에 꼭 쥐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문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청소 중입니다. 청소요? 네, 먼지뿐 아니라 기록도 닦아야 해서요. 남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아무도 내 말은 듣지 않지.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녀는 USB를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 회사 다시 숨쉬게 해야겠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녀는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마다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USB를 감싸준 채 멈췄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멈추자 그녀의 표정엔 묘한 평온함이 떠올랐다. 밤이 깊었다. 회사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한층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엔 박영희가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먼 하늘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그 작은 물건 하나에 수십 명의 거짓말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USB를 따라 흔들렸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야.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겠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그 속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남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뒤엔 늘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던 건 회사였지. 하지만 나는 사람을 지킬 거예요. 그녀는 사진 틀을 벽에서 내렸다. 뒤쪽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회장실 비밀 서랍 열쇠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를 손에 쥐고 회장실로 향했다. 복도 불빛이 한 칸씩 켜지며 그녀의 걸음을 따라왔다.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청소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할 때네. 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와 함께 남편의 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득했고 그 사이엔 비상금 계좌 하청거래 명세 같은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엔 봉인된 서류 봉투와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필요할 때 이걸 열어라. 그녀의 손끝이 메모를 따라 흔들렸다. 여보,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USB 옆에 놓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고 그녀의 눈동자에 불이 켜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화야. 그녀는 노트북의 파일을 열고 메일함을 클릭했다. 수신인의 감사팀장, 사내 전 직원을 적었다. 제목은 짧았다. 청소부가 남기는 마지막 보고서.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당신이라면 제대로 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화면에 메일 발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이제 진짜 청소 끝났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이른 아침 회사 메일 서버가 켜지자마자 직원들의 책상 위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다. 띠링 청소부가 남기는 마지막 보고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웃음이었다. 청소부가 보고서를 쓴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러나 메일을 연 순간 사무실 안은 고요해졌다. 메일에는 회사 내부 회계 조작의 전 과정이 정확한 날짜, 금액, 담당자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첨부된 영상 파일, CCTV 속에서 직원들이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저거 우리 팀장이잖아. 어떻게 찍은 거야? 서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때 로비 쪽에서 문이 열렸다. 박영희가 천천히 들어왔다. 오늘은 청소복 대신 검정 정장에 얇은 스카프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청소부 아줌마 아니야? 왜 회장실 쪽으로 가? 그녀는 말없이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마다 울림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안 요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이거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집니다.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아셨겠죠? 진짜 회장님은 여기서 가장 오래 닦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엔 인사팀장, 부장,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다. 박영애 씨, 이건 오해예요. 우리도 조용히 하세요. 그녀의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멈췄다. 그녀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건 당신들이 만든 더러운 기록이에요. 하지만 아직 지울 기회는 드릴게요. 스스로 사직서를 쓰세요. 아니면 기자들에게 보낼 겁니다. 부장이 주먹을 쥐었다. 당신이 뭔데?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의 아내입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래요. 내 남편 김재훈 회장이 만들었죠. 당신들이 그 이름을 망가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진짜 청소를 마칠 시간이네요.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진짜 회장님 부인이었대. 우린 그분을 조롱했잖아. 그녀는 로비를 걸어 나갔다. 유리문 너머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다. 그 그림자 위로 반사된 문구가 보였다. 청소 완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여보, 이제 당신이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죠?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로비에는 더 이상 욕설도 냉소도 없었다. 누군가의 커피잔 대신 새로 심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회사라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박영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이번엔 청소도구 대신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회의는 이시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 회의다운 회의가 되겠죠. 복도 끝,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 빛을 바라보았다. 손끝에 남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먼지를 몰아내듯 이 회사의 새 공기를 불러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책상 위엔 USB가 있었다. 이제 꺼낼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옆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세운 회사, 이제 다시 숨 쉬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출근하는 직원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머쓱하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요. 모두 좋은 하루들 되세요.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 작은 화분을 쓰다듬었다. 그 안에서 새싹 하나가 막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진짜 청소는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더욱 부드럽게 사무실을 비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아무 먼지도 아무 그늘도 없이